특허청이 가상상품 심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심사 지침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블록체인에 남은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하도록 처리해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KT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체결된 계약서는 암호화되어 자동 보관됩니다. 두나무 컨소시엄이 KBO NFT 디지털 사업의 단독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NFT 서비스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이프랜드가 하반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SK텔레콤은 이프랜드 2.0 선언하고 PC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에로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들이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 중입니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3AC 공동 설립자들은 적극적으로 펀드 청산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14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끌어올리며 사상 처음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의 부담은 더욱더 커졌는데요. 경기 침체 공포와 2만 달러 붕괴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된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특허청이 가상상품 심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가상공간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관련 상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상상품 심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심사 지침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상 의류와 가상 신발 등 가상과 현실 상품의 형태로 된 명칭을 인정해서 출원인의 상품 명칭 선택의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다만 가상 상품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품의 범위가 모호해서 상표권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상품 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가상 상품과 관련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마련된 심사 지침으로 실거래에 부합하는 상품 심사 기준이 정립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에 남은 이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하고 또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개인정보 파기 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데이터가 기록되면 영원히 저장되는 이 블록체인 특성상 구현이 어려워서 이 금융과 헬스케어, 의료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제도화돼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T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KT그룹 부동산 전문회사인 KT에스테트는 국내 최초로 오피스와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는 이 빌딩과 오피스 및 상가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이 휴대폰 명의인증을 통해서 실시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KT 에스테이트의 임대차 전자계약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비대면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또 체결된 계약서는 암호화되어 문서가 자동 보관되는데요. 또한 기존의 대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서비스는 KT 다큐먼트 DX 페이퍼리스 플랫폼을 활용했는데요. 해당 플랫폼은 전자문서의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며 진본성과 위조, 변조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나무, 네이버, 라운드원 스튜디오로 구성된 두나무 컨소시엄이 KBO NFT 디지털 사업의 단독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KBO NFT 디지털 사업은 리그의 콘텐츠를 활용한 NFT 상품 개발 및 KBO 리그의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는 22일 KBO 리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NFT 상품을 발행하는 이 플랫폼 크블렉트를 론칭할 예정입니다. 앞서 KBO는 이 리그의 콘텐츠를 활용한 NFT 상품 개발을 목표로 지난 2월 공개 입찰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기술 및 가격 평가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두나무 컨소시엄을 단독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KBO와 두나무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NFT 서비스로 더욱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KBO 리그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는 물론 NFT 콘텐츠 대중화에도 앞장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가 하반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SK텔레콤은 한층 더 진화된 소셜 메타버스 서비스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이프렌드 2.0을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 차원에서 이프렌드 PC 버전을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프렌드 PC 버전은 다가오는 3분기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용 가능한 디바이스가 확대되고 또 대화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프렌드는 이용자 출석 및 미션 수행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 추후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개방형 3D 콘텐츠 플랫폼도 선보여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산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로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들이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3AC 공동 설립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펀드 청산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으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채권자들은 공동 설립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위치한 3AC 사무실 찾았지만 오랜 기간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AC 사무실 주변의 거주자들도 공동 설립자들은 6월 초에 마지막으로 봤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채권자 측 변호인은 3AC 공동 설립자들은 법원에 출석해서 은행 계좌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그리고 파생 상품과 유가 증권 등 모든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계 인사들의 화제 말말말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미음, 치읓, 지읒입니다. 이 버핏의 오른팔이자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찰리 먼거가 이번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미친 짓입니다. 먼거 부회장은 한 호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무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이것을 사거나 거래하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거는 버핏과 함께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로 꼽혀왔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먼거는 지난 3월 암호화폐를 성병에 비유하면서 나는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았으며 이를 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지난 4월에는 나는 어리석고 사악하며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비트코인은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업계 주요 인사들은 그를 뒷방 노임 취급을 하면서 귀조차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죠. 다음 초성입니다. 지읒, 기역, 비읍, 니은입니다. 최근 미국 버몬트주 금융규제부가 셀시우스 사태를 놓고 이러한 진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지급불능입니다. 버몬트주 금융규제부는 셀시우스가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자산과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셀시우스는 리스크가 크고 또 비유동적인 투자와 대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했고 고위험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에 고객 자산을 사용해서 리스크를 가중시켰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어 셀시우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가 의심되며 송금 서비스 라이센스를 발급받지 않는 등 규제 감독 없이 운영되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예금자와 채권자들의 암호화폐 이자 지급 계좌 개설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지도 않았다고 전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기역, 히읗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암호화폐 관련 글을 기고하면서 현재 우리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기회인데요. 폴 크루먼 교수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침체가 규제가 효과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암호화폐가 카지노에 그치지 않도록 또한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기 전에 중앙은행과 기관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실제 손실과 미실현 손실 모두 경험하고 있고 엄청난 매도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트코인이 17,500달러에서 18,000달러의 지지 구간 아래로 하락하면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